CJENM은 1분기에 매출 9,573억 원, 영업이익 4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21%나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47%나 줄었습니다. 당초 시장이 예상한 수치보다 30%를 밑돈 수준입니다. 이 같은 실적 하락은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디어 부문의 수익성이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CJENM은 자체 OTT 티빙의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위해 지난해보다 2배가량 제작비를 늘리고 있는데 OTT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분기 티빙 이용자 수 증가세는 되레 주춤해졌습니다. 여기에 콘텐츠 공개 지원과 일회성 비용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고 미디어 부문을 제외한 사업 부문이 실적을 뒷받침해주지 못했습니다. 커머스 부분은 TV 송출 수수료 등 고정비 증가와 택배 파업 등에 더해 취급고가 감소하며 역성장했습니다. 개봉작이 부재하면서 영화 부문의 영업 적자 폭도 확대됐고 음악 부문은 앨범 성과로 다소 성장했지만 매출 비중이 낮아 실적을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증권가에선 CJENM이 콘텐츠 확보에 집중하면서 수익성 악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면서도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구조가 완성된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만 티빙의 사업 확대를 위해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CJENM은 세계 전역에서 콘텐츠 제작을 강화할 것이라며 수익성 부진에도 당분간 투자를 더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CJENM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콘텐츠 투자를 늘리면서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아시다시피 최근 넷플릭스 사례도 있었고요. 이 OTT 시장 레드오션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JENM이 투자를 늘리는 전략 이게 유효한 건지 박승환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CJENM이 투자를 얼마나 늘렸길래 이게 실적에까지 반영이 된 겁니까? 네. 당초 올해 세운 CJENM의 미디어 부분 제작비는 8,600억 원입니다. 네. 이 중에 2천억 원 이상을 자사 OTT인 티빙의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에 쏟아넣을 계획인데요. 앞서 티빙이 제시한 투자 규모는 내년까지 4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CJENM이 티빙에 최소 1천억 원 이상을 추가로 집행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투자는 늘렸지만 티빙 가입자가 기대만큼 늘지 않아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양재열 티빙 대표는 1분기 가입자 성장세가 꺾였다고 전했는데요. 예.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크게 늘어난 데다 시장 경쟁 심화와 소비자 피로도 겹쳤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진단들이랑 정말 결과가 또 맞아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투자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실적 둔화를 감수하면서까지 투자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사업 영역이 대격변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CJENM의 미디어 매출 비중은 57.1%로 절반이 넘는 상황인데요. TVN, 엠넷, OCN 등 16개 TV 채널을 가졌지만 OTT로 방송 산업 중심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대비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룹 차원의 결정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이재현 CJ 회장은 직접 컬처, 플랫폼 등 4대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삼고 키울 것이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예. 티빙이 그룹의 문화 사업을 전 세계에 유통시킬 플랫폼으로 지목된 셈이죠. 자, 그런데 사실 뭐 넷플릭스 사례를 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먼저 민낯이 드러났지만 이게 다른 OTT 업체들도 시간 문제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투자를 늘려도 넷플릭스보다는 더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게 분명하잖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CJENM이 투자를 늘린다 이런 전략이 유효할까요? 예, 정확히 말하면 녹록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 당장 이용자 수부터 넷플릭스에 크게 밀리는데요. 4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가 넷플릭스는 1,153만 명, 티빙은 438만 명으로 확인됩니다. 네. 티빙이 넷플릭스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와중에 업계에서 예상하는 올해 넷플릭스의 전체 콘텐츠 투자 금액은 200억 달러, 이 중 한국에만 우리 돈 기준 1조 원을 쏟아붓습니다. 지난해 K콘텐츠가 비교적 적은 제작비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가성비를 인정받았다고 평가받는데요. 넷플릭스가 국내 투자 비중을 계속 키우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티빙은 당장 장르의 차별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넷플릭스를 떠나는 이유로 작품들의 지나친 폭력성이나 비슷비슷한 내용을 꼽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보다 대중적인 내용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겠다는 전략인 거죠.
여기에 더해 지난해 지분을 섞은 네이버의 웹툰 IP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만화를 통해서 흥행을 인정받은 만큼 성공할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오징어 게임이 증명했듯 제작비를 떠나서 잘 만든 콘텐츠 하나가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도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콘텐츠 사업들이 바로바로 수익이 나는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TV행의 목표는 내년 말까지 국내 가입자 800만 명, 매출액 5천억 원 달성입니다. 이보다 앞서 올해 누적 가입자가 450만 명 정도가 되면 손익분기점 도달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증권가들의 예측입니다. 올해 일본 진출도 예고한 만큼 관련된 데이터를 지표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겠죠.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OTT 지원을 약속한 만큼 수혜도 예상됩니다.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를 통해 콘텐츠 제작비에 세금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만 그때까지 들여야 할 막대한 콘텐츠 투자금이 남아있는 건 그렇죠. 분명하고요. 예. 제작비 증가가 이번 1분기 결산에서도 실적 부진의 원인이 됐던 만큼 한동안 주가 하락 압박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네, 일단 티빙은 내년까지 4천억 원 투자를 예고한 반면에 넷플릭스는 1조 투자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실적에도 여파가 있었는데 이런 전략을 잘 끌고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제목은 허리 휘는 CJ ENM, 돈 먹는 하바 티빙으로 정했고요. 해시태그는 너로 정했다, 묻고 더블로 가로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승환 기자였습니다.